57. 자, 이제 역함수. 자, 먼저 그림에서 봐. 1을 어디로 대응했냐면 4로 이렇게 대응했네. 1이 4로가 있다, 그지? 자, 요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요 함수는 1을 대응을 하면 그 값이 4가 된다 이 말이에요. 1을 대응하면 그 값이 4가 된다. 자, 요거하고 똑같은 말을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거꾸로 갈 때는 4를 1로 대응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거꾸로 갈 때는. 그럼 거꾸로 가는 요런 대응을 우리는 요렇게 쓰고 읽을 때는 인버스 이렇게 한다. F 인버스. 4를 하면 그 값은 1이 된다 이 말이야. 요 말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거 두 개는 같은 말이야. 이거 두 개는 1을 4로 보낸다. 이 말은 반대로 대응할 때는 4를 1로 보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요 표현이랑 요 표현은 같은 표현인 거야. 자, 해서 앞으로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표현을 바꿔준다라는 거. 앞으로 요거 두 개는 같은 말이야. 이 말이랑 이 말은. 근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때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고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역함수라는 거예요. 역함수. 자, 그러면 F3 했네. F3. 그럼 3이 어디로 가노 했다, 그지? 3이 어디로 가노 했는데 먼저 요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됐다, 그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예를 들어서 3이 이렇게 갔다 생각해. 3이 이렇게 가버리면 F3은 얼마인데? 2잖아요, 그지? F3은 2인데 그럼 F 인버스 2를 봐봐. F 인버스 2는 어디로 가노 했기 때문에 2는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버리니까 함수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대응이 되면 역함수가 생길 수가 없다. 함수는 되지만 역함수가 생길 수 없다. 그래서 역함수가 생기려면 절대 이렇게 두 군데 가도록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지? 자,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할 때는 1대1 대응이다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다라는 거.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 요게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 1대1 대응이 뭐다라는 걸 또 알아야 된다. 그지? 자, 1대1 대응은 첫 번째 1대1 함수이고 1대1 함수이고 그 다음에 치역이 공역과 같다. 치역이 공역하고 같을 때 이러한 함수를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1대1 대응. 그럼 이제 1대1 함수다. 이 뜻을 알아야 되겠지 또, 그지?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fx1과 fx2도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fx1과 fx2도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서로 다르더라. x가 서로 다를 때 대응된 y 값도 서로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예요. 그래서 앞으로 1대1 함수 이 말을 잘 안 쓰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1대1 함수구나. 이렇게. x 값이 서로 다를 때 대응된 y 값도 서로 다르다. 자, 여기 봐. 1은 4로 갔지. 그럼 2는 절대 4로 가면 안 돼, 그지? 그래서 2는 4가 아닌 다른 3에 간 거예요. 그 다음에 4는 2로 간 거예요. 그럼 3이 어디로 가야 될까? 1로 갈 수밖에 없겠지, 그지? 요렇게 해야 이게 x가 서로 다를 때 y도 서로 다르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 치역은 뭔데, 치역은? 치역은 요만큼을 다 치역이라 하잖아. 근데 공역은 뭔데? 이 y가 공역이다, 그지? 그럼 지금은 치역과 공역도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거는 1대1 대응이다.
되기 위해서는 3이 1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F3은 했기 때문에 F3은 1. F3은 1. 그 다음에 F 인버스 3은 3을 거꾸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지? 그럼 3을 이렇게 가면 얼마? 요 값은 2가 된다. 그래서 1 더하기 2니까 요 값은 3이 된다. 그 다음에 F 인버스 2. F 인버스 2는 2를 거꾸로 대응했을 때 얼마인가 하면 4가 되지. 그러니까 요 값이 4인 거예요. 4. 자, 그래서 F 인버스 A가 3이 된다 이 말이네. 그죠? F 인버스 A가 3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대응할 때 3으로 가는 거는 1이 3으로 간다는 거 알 수 있지. 그죠? 거꾸로 A를 거꾸로 대응해서 3이 됐다는 말은 1이 거꾸로 가면 이렇게 3으로 가잖아. 자, 그래서 이 A 값은 1이 된다. 물론 요걸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지. F3이 A다 이 말과 같은 말이잖아. F3이 A다 이 말이야. 그럼 F3의 값이 3이 대응된 곳은 1이네. 자, 그래서 요 A 값이 1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 다음 98. F 인버스 5. 자, 5를 거꾸로 대응하면 얼마고 이 말이지. 그래서 요 값은 4가 되고. 자, 그 다음에 함수 종류 조금 정리할게. 함수 종류. 자, 아까 전에 우리 1대1 함수 했다, 그제? 1대1 함수. 요거는 뭐겠노?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fx1과 fx2도 서로 다르다. 요게 1대1 함수였다, 그제? 1대1 함수.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라는 것도 있어. 상수함수. 뜻을 잘 이해해.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예를 들면 이런 함수예요. 1, 2, 3, 4를 3, 4, 5, 6에 대응하는데 이렇게 치역이 하나의 값만 딱 나타날 때, 치역이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치역이 하나의 값만을 가질 때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다 이렇게. 그럼 요거는 fx가 뭔데? 그냥 4 이렇게 되는 이런 상수함수라. 그럼 상수함수를 우리 그래프로 보면 y = 4라는 뜻이니까 뭐 이렇게 생긴 함수겠지, 그지? y가 항상 4가 되는 거야. x가 어떤 값이 되더라도 y는 다 4다 이 말이야. 자, 이런 거를 상수함수라. 상수함수. 자, 그다음에 항등함수다는 게 있어. 또 항등함수. 함수 종류 이름들이다.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는 자신으로 그대로 대응시키는 거야. 자신을 자신과 똑같은 값으로 대응하는 거야. 그런 거를 상수함수 이렇게.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앞으로 쓸 때 보통 함수는 우리 f 뭐 g 이렇게 쓴다, 그지? 상수함수는 앞으로 쓸 때 그냥 i라고 쓸게. i. 자, 그래서 상수함수라는 뜻은 여기 3을 넣으면 얼마가 된다? 그대로 3이 되는 거야. 상수함수는 7을 넣으면 얼마가 되노? 그대로 7이 된다. 이런 거를 상수함수다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상수함수, 항등함수 어떤 게 있나? y = x 뭐 이런 거. x가 3이면 y도 3, x가 7이면 y도 7. 이런 거를 항등함수다 이렇게 해서 항등함수. 자, 이제 무슨 내용을 하나를 더 정리를 해두느냐면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 자, 어떤 함수하고 그 역함수 또는 이렇게 하면 요거는 항등함수가 된다. 공식이야.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를 합성하는. 우리 합성은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 성립 안 한다 있지, 그제? 합성함수는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 있잖아. 안 하지만 함수와 그 함수 역함수 또는 역함수와 원래 있던 함수 요거를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요렇게 딱 정리를 해두고,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돼. 2번을 풀 때. 자, 요거는 순서대로. F3이죠. 요거는 F3. F3은 얼마? 6. 그럼 요거는 F 인버스 6이라는 말이네. 그지? F 인버스 6. 자, F 인버스 6은 6이 어디로 가노? 했기 때문에 3으로. 요렇게 해서 3을 구하면 안 되고, 답은 맞는데 요렇게 구하라는 말이 아니고, F랑 F 인버스가 합성이 돼 있잖아. 합성이 돼 있으면 이게 바로 항등함수라 했지. 그지?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답을 바로 3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계산을 해서 3 쓰면 안 되고, 요게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3을 집어넣으면 계산해서 3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그지? 요게 항등 함수이기 때문에 답을 바로 4라고 써야지 계산을 해서 4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먼저 요 함수에서 봐. 자, 1은 어디로 가? 1은 여기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5로 가네. 1은 그제? 1은 마이너스 15로 대응입니다. 자, 2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게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18로 대응입니다. 2는 마이너스 18. 자, 요런 대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번에서 볼 때 F1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5라고. 그럼 F2는 얼마인데? 요 X에 2를 넣으면 그게 마이너스 18 이 말이잖아, 그지? 자, 똑같은 함수에서 F 인버스에 마이너스 15 이렇게 하면 요거는 답은 1인 건 알겠지? 답은 1이야, 그지? 요때 요 F에 해당하는 함수는 바로 이거란 말이야. F에 해당하는 함수가. 그럼 이제 F가 함수가 있으니까 2를 넣는 거예요, X에. 2를 넣어서 계산했더니 그게 요 말이잖아, 그지? 요런 식으로 역함수도 함수잖아, 함수. 그 함수식이 있으면 식에다가 마이너스 15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온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게 역함수식을 나타내는 거야. 그럼 역함수는 이제 어떻게 앞으로 구할 거냐면 x하고 y를 다 바꿔버릴 거예요. x, y를 다 바꿔준다.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 x, y는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2. x, y 바꿨지? 자, 바꾼 이 식을 다시 y는 이렇게 정리할 거야. 그럼 3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자, 요 함수를 요 함수의 역함수다라고 부르는 거야. 요 함수를 요거의 역함수다. 그럼 이제 역함수가 이제 구해졌지. 자, 구해지면 이제 f 인버스 마이너스 15 하는 거는 요 x에 여기다 마이너스 15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5를 넣으면 요게 플러스 5가 되니까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제? f 인버스에 마이너스 15를 하면 요게 1이 된다는 거는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5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같은 말이잖아. f라는 함수에 1일 때 얼마고 하면 여기다 1 넣으면 그게 마이너스 15가 된다 이 말이지. 자, 이렇게 이제 f 인버스도 구해놓고 나면 이 f 인버스에다가 마이너스 15 여기다 마이너스 15를 집어넣으면 그 값이 1이 된다 이 말이야. 요런 함수를 요 함수에 대한 역함수다 이렇게. 그러니까 역함수는 x, y만 바꿔서 y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 자, 그럼 1번 역함수 하나 더 해보자. 먼저 x는 2분의 1 y 마이너스 5. 그럼 2분의 1 y는 x 플러스 5. y는 2x 플러스 10 이렇게 돼. y는 2x 플러스 10. 요게 역함수인 거예요. 그럼 요거를 우리는 fx다 이렇게 볼게. 그럼 f2는 얼마? 여기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지. 그럼 f 인버스에 마이너스 4를 하면 얼마? 2가 돼야 된다. 그지? f2가 마이너스 4라는 것은 f 인버스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으면 2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넣어봐. 그게 바로 2가 된다. 역함수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역함수 식을 어떻게 찾냐면 x, y를 바꾼 식, x, y를 바꾼 식을 다시 y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그거를 역함수다 이렇게. 자, 이제 우리 저 앞에 아직 도형의 이동 안 하고 넘어왔다, 그제? 자, 거기 보면 y 꼴 x에 대칭하는 식이 있어. y 꼴 x에 대해 대칭. y 꼴 x에 대해서 우리 x축 대칭, y축 대칭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제? 그 중에 y 꼴 x에 대칭하는 게 있어. y 꼴 x. 자, 이 y 꼴 x의 대칭은 x랑 y를 바꿔준 것을 우리는 y 꼴 x에 대한 대칭식이다 이렇게. 예를 들면 y 꼴 2x 플러스 1이 있었다, 그제? 여기다가 y에 마이너스 y를 넣은 거야. 그럼 마이너스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무슨 대칭? x축 대칭이야, 그제?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x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요. 그럼 요거는 y축 대칭. 자, 둘 다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둘 다 이렇게 해버리면 원점에 대한 대칭. y 이꼴 x에 대한 대칭은 x하고 y를 바꿔버리면 y 이꼴 x에 대한 대칭. 대칭을 그렇게 한다 지금. 자, 그 중에 도형의 이동은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일단 그렇게 알아도 y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을 할 때는 어떻게 쓰여주냐면 x하고 y를 바꿔버리면 돼. x하고 y를. 자, 그러면 우리 요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하든 x는 3y 이렇게 하잖아. 그제? 요 식을 y는 정리했는 게 그 역함수잖아.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구한 거야? x하고 y를 바꿔서 구한 거지. 그러면 원래 있던 함수와 역함수는 y 이꼴 x에 대한 대칭이라는 사실 잘 기억해야 돼. y 이꼴 fx와 자, y 이꼴 f 인버스 x 요 두 개의 그래프는 y 이꼴 x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사실. 요거를 잘 기억해. y 이꼴 fx랑 y 이꼴 f 인버스 x 요 두 개의 그래프는 y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이다. y 이꼴 x. 자, 요 그래프 그린다. 요 그래프. 자, 요런 그래프는 직선 같은 그래프는 이제 그리는 방법이 기울기와 y 절편 그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xy 절편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자, 먼저 x에 0 넣어봐. y는 2. 그럼 0,2를 지나네. 이제. 그 다음 y에 0을 넣어봐. 그럼 x는 4가 되지. 그럼 4,0을 지나네. 해서 요렇게 되는 요게 함수 fx 그래프. fx 그래프는 x가 0일 때 y는 2. 그래서 0,2를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y가 0일 때는 x는 4가 되면 되지. 그 4,0을 지나네. 그 요점 절편을 두 개를 찾아서 요렇게 연결했는 게 fx예요. 이제 xy를 바꾼 게 역함수잖아. 그럼 역함수에서는 봐. 0,2를 지나던 거는 0,2는 그러면 뭘로 바뀌겠노? 당연히 2,0으로 바뀌겠지. 그제? 그 0,2 하는 거는 2,0 요점을 지나. 그 다음에 4,0 하던 것은 0,4 이렇게 바뀌어. 4,0은 0,4 해서 요렇게 지나는 요게 바로 f 인버스 x를 나타냅니다. 요 두 개의 그래프가 파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파란 직선에 대해서 대칭. 요거를 파란 직선에 대해 대칭시킨 그래프가 요런 거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대칭된 모양이 조금 보기 어렵지. 그래서 선생님이 좀 알아보기 쉬운 거 안 해줄게. 이게 y 이꼴 x야. 자, 만약에 이게 fx야. 이게 fx 그래프. 그럼 f 인버스 x 하는 거는 요 빨간 부분을 요 직선에 대해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겠지. 요게 f 인버스 x다. 이렇게. y 이꼴 x에 대해서 딱 접어버리면 두 개가 딱 일치한다 이런 말이에요. y 이꼴 x. 요것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요 두 개가. y 이꼴 x에 대해 대칭이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쌤 이거 역함수 구했나 안 구했나? 안 구했다 그제? 안 구했지만 직선 같은 경우는 점 두 개만 알면 되잖아. 점 두 개만. 그래서 원래 있던 식에서 xy 절편을 구해서 요렇게 되는 게 fx고 다시 이 점과 이 점은 0,2는 2,0으로 4,0은 0,4로 xy가 바뀐다 했으니까 그래서 두 점을 이렇게 이어버린 바. 지금은 이 역함수를 안 구하고도 그 역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요 두 개가 서로 y 이꼴 x에 대칭이 된다. 이런.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겠지. 먼저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1. 그럼 0, 마이너스 1. 그럼 요 점을 지나야 돼.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가 0이 될 때는 x는 3분의 1이다. 그지? y가 0이 될 때는 x는 3분의 1. 그래서 요게 3분의 1, 0이니까 요 점을 지나요. 그래서 요 두 점을 지나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하면 돼? 3분의 1, 0이니까 0,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0으로 바뀔 거고 3분의 1, 0은 0, 3분의 1로 이렇게 바뀌어요. 해서 마이너스 1, 0, 요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0, 3분의 1, 0, 3분의 1요 점을 지나서 그거는 이렇게 되는 직선이다.
요 두 개의 직선이 y =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매장이 있어. 두 매장이 A, B 매장인데 A 매장은 핸드폰 전 품목을 4,000원을 먼저 인하를 해주고, 즉 4,000원을 먼저 인하를 해주고 다시 10%를 추가 할인한 거예요. A는. 자, B에는 모든 핸드폰을 10%를 먼저 할인을 한 다음에 4,000원을 추가로 인하했다 이 말이에요. 정가가 6만 원인 핸드폰을 구입할 때 두 매장 A, B 중 어느 매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한지 알아보라 했다. 그지? 그럼 자, 먼저 A 매장. 먼저 4,000원을 할인을 해줬지. 4,000원을 할인하면 56,000원이 돼요. 4,000원을 먼저 할인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10%를 추가로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지? 요 금액에서 10%를 더 추가를 할인해 줘. 그럼 10%를 추가를 하니까 여기다 뭘 곱하면 돼? 1 빼기 0.1, 즉 0.9를 곱한다 이 말이지. 자, B 매장은 똑같은 6만 원짜리지만 먼저 10%를 할인한 거예요. 10%를. 그럼 10%를 할인하면 6만 원에다가 1 빼기 0.1, 즉 0.9를 곱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다가 4,000원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4,000 이렇게 돼.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것 중에 금액이 적은 게 더 유리하다 이 말이지. 금액이 적은 것 쪽이 더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자, 헤드폰의 정가가 X1일 때, 헤드폰의 정가가 X1일 때, 그럼 A 매장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정가에다가 4,000원을 먼저 빼줬다, 그제? 4,000원을 먼저 할인하고 다시 이 금액의 10%를 할인했기 때문에 0.9다 이렇게 되네. 0.9. A 매장에서 X1 하는 헤드폰을 사게 되면 이제 가격이 이렇게 되고, 자, B 매장에서는 X에서 0.9를, 즉 10%를 먼저 할인을 하고 다시 4,000원을 더 할인해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4,000. 요게 X1짜리를 B 매장에서 샀을 때. 자, 이제 헤드폰의 정가가 X1일 때 4,000원 인하한 가격을 FX, 10% 할인한 가격을 GX1이라 할 때, 그럼 FX는 4,000원을 할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GX는 10%를 할인했기 때문에 GX는 0.9X 이렇게 됩니다. GX는 10%를 할인했기 때문에. 이때 GF 합성함수 GF. 자, GF는 이렇다는 말이지. GF라는 함수는 그럼 다시 오는 G의 fx. 자, fx는 x-4,000 이렇게 돼. 자, 그거를 다시 G에 넣으니까 0.9 x-4,000. 요게 GF라는 합성함수고, 자, FG라는 합성함수를 또 외우자. 요건 F에다가 GX 0.9x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요 F에 집어넣으니까 0.9x 빼기 4,000 이렇게 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또, 그지?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해봐. 0.9에다가 x-4,000. 그게 바로 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0.9x에다가 빼기 4,000이지. 그게 요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요거는 먼저 4,000원을 할인하고 그거에 10%를 할인했다 하는 게 바로 요 함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GF라는 함수. 요거는 반대로 한 거. 그게 FG 함수를 나타낸다. X에서 Y로 함수인 것을 고르시오 했다. 마이너스 1, 0, 1에서 0, 1, 2, 3. 자, 먼저 함수인 것을 골라라 했다. 자,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과 0과 1 요 세 개의 수를 항상 하나의 함수 값을 갖도록 정해지면 함수라 했다. 그지? 그럼 먼저 기억부터 x제곱이니까 요 놈은 1 하나 결정이 됐고, 0또 0 하나가 결정이 됐고, 1또 1 하나가 결정이 됐고. 그래서 요거는 함수다. 그지? 기억은 함수.
이제 니은 절대값 x 더하기 1이네. 그럼 x가 먼저 마이너스 1이라 해봐. 1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2로 가네. 그 다음에 0은 1로 가네. 자, 1도 2로 가네. 해서 요것도 함수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지? 그러니까 니은도 함수. 자, 그 다음에 디귿. y 이꼴 x니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지. 자, 인마는 갈 데가 없다. 그지? 자, 그러면 그런 거는 함수가 될 수 없다. 정역에 속한 모든 원소가 하나의 대응값을 가질 때 그거를 함수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리얼. 자, 마이너스 1을 넣어봐.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 마이너스 1은 3으로 가. 그 다음 0을 넣으면 1로 가네. 그 다음 1을 넣으면 1로 가네. 그럼 이것도 함수가 되네. 그지? 정역에 속한 모든 원소가 하나의 대응값을 가질 때 그거를 함수다. 그래서 함수가 디귿을 빼고 나머지가 다 함수가 된다. 자, 보기 함수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보기 함수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자, 먼저 기억 같은 걸 봐. y 이꼴 x니까 함수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그럼 공역은 뭐라고 보면 돼요? y. 공역은 y는 실수 전체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 요 점들이 y 좌표들을 다 대응을 시켜보면 하나씩 다 연결해서 모든 y 값을 갖는다는 거 알 수 있다. 그지? 그 요거는 1대1이면서 치역하고 공역이 같게 되는 거예요. 1대1이면서 치역하고 공역이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대1 그래프, 1대1 함수의 이제 그래프부터 정리할게 한번. 자, 1대1이 되려면 자, 함수의 그래프가 봐. 자, 지금 예를 들어서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무슨 함수인지는 몰라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거는 1대1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될 수가 없지 봐. 이 y 값들이 다 같잖아. x는 서로 다르지 지금. x1, x2, x 값은 서로 다 다른데 y 값이 같게 돼 있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지? 그럼 1대1이 아니겠지. 그래서 1대1 함수 그래프는 절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이런 식으로 증가 감소 부분들이 이렇게 같이 존재를 해버리면 그건 1대1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자, 이것도 1대1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없지. y 값이 바로 같은 게 있잖아. x는 서로 다른데. x는 서로 다른데도 y 값이 같아 버리잖아. x가 서로 다를 때 y 값은 서로 달라라 있지. 근데 이거는 x는 다른데도 y 값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은 게 되는 거예요. 함수를 보면 여기 x1이 어디 있고 x2가 있으면 이렇게 같은 값에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는 1대1이 될 수 없지. 그지? 자, 이렇게 이거는 1대1이 되는데 이거는 바로 y 값을 같은 거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정해요. 그래서 1대1 형태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 그래프가 증가하게 되면 계속 증가해야 돼. 감소를 하게 되면 계속 감소해야 돼. 그 그래프 형태가.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1대1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대1에 해당하는 거는 기억, 직선은 다 되는 거예요. 니은. 이러지. 직선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를 봐. 요거는 꼭지점이 1,3인 2차 함수지. 꼭지점이 1,3인 2차 함수잖아. 그래서 꼭지점이 1,3이면서 아래를 볼록한 요렇게 생긴 2차 함수잖아. 그럼 요거는 y 값이 같은 게 항상 만들어진다. 그지? 이것도 1대1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1대1에 해당하는 거는 기억하고 니은. 요 두 개가 1대1. 그 다음 항등함수. 자, 아까 항등함수는 뭐라고 했어? 항등함수는 자신을 자신으로 대응하는 거다. 그지? 자신을 자신으로 대응하는 거를 항등함수다. 이렇게. 그럼 그게 기억이다. 기억. 기억은 1을 넣으면 1로 가고 2를 넣으면 2로 가고 3을 넣으면 3으로 가고 자신을 자신으로 대응시키는 거. 그래서 니은이 기억이 항등함수. 자, 상수함수는 아까 뭐라 했냐면 모든 값이 이렇게 치역이 하나의 값만 갖는 거. 요거를 상수함수라 했지.
그 상수함수는 y 이꼴 2 요게 상수함수. 그 상수함수는 또 t것이 상수함수. 용어니까 다 알아야 돼. 용어기 때문에. 자,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다음 합성함수를 구하시오. 합성함수 구하기다. 먼저 기억. gf를 구하라는 것은, 요 함수를 구하라는 것은 여기다가 x가 x일 때 식을 구하시오 이 뜻이었지. 그럼 요 g에다가 다시 fx 3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g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6을 하라 했다, 그제?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6을 하는데 지금은 요 놈이 들어오니까 요 자리에 3x 플러스 2 이렇게. 자, 해서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 요게 gf야. 자, fg는 이제 반대로 하는 거다, 그제? fg는 f에다가 gx를 넣어야 되네, f에다가. 그럼 g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되네. g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자, f는 어떻게 알아 했는데, f는 x를 3배에서 2를 더하라 했다, 그제? 3배를 해서 2를 더하라 이 말이야. 3배를 해서 2를 더하죠. 근데 들어가기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을 대응한 거죠. 자, 그랬더니 마이너스 3x 36 18 그 마이너스 16 이렇게. 자, fg랑 gf는 같은 게 아니라 했지, 그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f 인버스 5를 구하라 했네. f. 그럼 이건 뭔데?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x에 5를 넣으면 얼마인가를 물은 거잖아.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x에 5를 집어넣으면 얼마인가 이거야. 그래서 역함수 구한다. x는 4y 마이너스 3. 자, 이거를 y는 정리할 거야. 4y는 x 더하기 3. 그 y는 4분의 1 x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자, 거기다가 뭘 넣으라고? 5를 넣으면 얼마고 했잖아. 그래서 f 인버스 5는 4분의 5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4분의 8. 이렇게. 자,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는 걸 잘 기억해야 돼. 답은 나와, 이렇게 하면. 답은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f 인버스 5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이 값을 그냥 이렇게 k라 됩니다. 그럼 k가 답이 되겠지. f 인버스 5를 구하시오 하면 이 k가 답이야. k.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fk가 5가 된다 이 말이잖아. 위에 있는 말은 밑에 있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지?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항상 이 생각을 잘해야 돼. f 인버스 5를 구하라 할 때는 그 값을 k라고 두면 답은 k가 답이야, 그지? 자, 이때는 fk가 5다 이렇게 됩니다. fk가 5다라. 자, 그러면 이게 f니까 4k-3을 하면 이게 5가 된다 이 말이죠. 4k-3을 하면 5가. 자, 8이니까 k 값이 2가 된다. 요 2가 바로 f 인버스 5의 값이라. 자, 그다음 자, 이제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자, 합성함수도 조금 어려운 편이고 역함수도 조금 어려운데 이 두 개가 섞어져 있는 게 지금. 자, 먼저 gf 요거 역함수로 구할 거야. gf의 역함수로 구할 거야. 그럼 역함수는 아까 무슨 성질이 있었냐면 우리가 gf의 역함수는 이거잖아요. 그럼 어떤 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는 합성을 하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있잖아, 그제? 지금 gf라는 합성함수가 있어. 이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거야. 즉 빨간 부분을 구할 거야, 빨간 부분. 근데 어떤 함수와 요 함수에 대한 역함수는 합성을 해주면 항등함수가 된다 있잖아. 이런 식이 성립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 구하는 거는 뭔데? gf 인버스인 빨간식을 구할 거야, 빨간식. 자, 합성함수는 뭐는 성립하지 않는다 했냐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지.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했다, 그제? 자, 그래서 왼쪽 편에다가
G 인버스를 합성을 했고요. G 인버스. 왼쪽 편에다가 G 인버스를 합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이 뭐가 돼? G항 G 인버스를 합성해 버리니까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함수와 그 함수의 인버스를 합성해주면 항등함수가 된다. 그럼 이게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는 어떤 함수하고 합성을 하면 함수 자신 그대로 되죠. 항등함수는 들어간 놈이 그대로 나온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항등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 좌변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면 F의 GF의 인버스가 되고, 우변은 G 인버스와 항등함수가 합성이 되기 때문에 G 인버스가 그대로 됩니다. 항등함수는 들어간 놈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온다. 자, 한 번 더 왼쪽 편에 F 인버스를 또 왼쪽 편에 F 인버스를 합성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또 뭐가 돼? 또 항등함수가 되잖아. 자, 그러면서 좌변이 GF의 인버스가 되고, 자, 그거는 F 인버스 G 인버스다. 이렇게. 공식이야. F, GF 합성했다, 그지? GF 이 합성된 식을 인버스 하면 각각의 인버스를 해서 합성을 하는데 순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G 인버스, F 인버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F 인버스, G 인버스 이렇게 돼요. 그럼 두 개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F, G, H 이렇게 세 개를 합성한 거를 역함수를 구하라면 이것도 순서를 바꿔서 H 인버스, G 인버스, F 인버스 이렇게. F, G, H 이 순서가 반대로 H, G, F 이렇게 돼요. 요거의 인버스잖아. 요거의 인버스. 요거의 인버스면 F 인버스 G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F. 자, 또 요거 하나 정리할게. 합성함수 성질 중에 역함수 성질 중에 F 인버스에 또 인버스를 한 거예요. F 인버스에 인버스는 뭔데? XY 바꾸는 거지. 또 인버스니까 XY 또 바꿔버렸다, 그지? 그럼 뭘로 돌아가겠노? 원래 있던 식이 그대로 돌아가겠지. F 인버스에 인버스를 하면 그냥 F하고 같다. F 인버스에 또 인버스를 해주면 F하고 같다. 자, 그래서 여기 봐. 먼저 요거 인버스. 그 다음에 요거 인버스. G 인버스에 또 인버스니까 그게 G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합성함수는 결합법칙 성립한다 했기 때문에 요 갈로 부분은 의미 없다 있지. 이렇게, 그지? 그러면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뭐가 돼? 항등함수가 돼버립니다. 자, 항등함수가 되면 결국은 왼쪽 밑줄 친 전체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얼마인가? 요거를 계산합니다. 그럼 먼저 F1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지. 자, F1은 여기 1 넣은 거네. 1 넣으면 마이너스 4. 그럼 G-4가 되고, 다시 마이너스 4를 G에 넣어야 돼.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8이니까 답은 이렇게 된다. F랑 F 인버스 또는 F 인버스랑 F를 합성하면 항등함수.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 자, F랑 G 합성한 거에 역함수를 구하시면 순서 바꾸라 했다. F 인버스. 자, 우리 1학기 때 최대 최소 문제 했었다, 그지? 최대 최소 문제. 예를 들면, 자,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런 게 있었어. 근데 x가 뭐 2에서부터 3일 때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라고 할 때 우리 어떻게 계속 했냐면 2차식은 대칭 축을 잡으라 했지.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렇게. 그 다음에 2부터 3이니까 요게 2고 요게 3이잖아. 그럼 2일 때는 3일 때는 요 값이기 때문에 요런 값 중에 제일 큰 값은 f3이 될 거고 제일 작은 값은 f2다는 이런 뜻이네. 2차 함수는 이렇게 구했다, 그지? 지금은 더 간단한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자, 먼저 A가 양수기 때문에 A는 여기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양수. 그럼 기울기가 양수면 직선이 어떻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말이지.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직선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기울기가 양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생긴 직선인 거예요.
자, 이 직선은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y 값은 어떻게 돼? 계속 커진다는 뜻이지, 그제? 이거는 증가한다는 뜻이었죠. 계속. 기울기가 양수란 의미를 무슨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계속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직선은 AB가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지만 그래프가 오른쪽이 자꾸 갈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오른쪽 끝이. 자, 정역이 어디냐면 정역이 여기야, 그제? 정역이. 자,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값만 생각하라. 여기부터 요 부분만 생각하시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최대값은 얼마? F3이 된다는 뜻이고 최소값은 F-1이 된다. 자,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치역은 Y값은 X가 요 범위일 때 Y값은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1부터 X가 3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치역이란 말이에요. 치역. 치역은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지금 이런 게 치역이란 말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파란 선의 Y 값들의 집합, 그거를 치역이라고 치역. 그런데 문제가 뭐라 했냐면 1대1 대응이 되라 이렇게 했다. 그제? 1대1 대응이 되라. 자, 다른 말로 하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이거 같은 말이야. 1대1 대응이 되라 이 말이랑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었지, 그제? 그래서 지금은 1대1 대응이 되란 말이야. 1대1 대응은 아까 뭐라 했는데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다 이렇게 했지. 그럼 이건 1대1은 돼 있잖아. Y 값이 같은 게 절대 생길 수 없으니까, 그제? 1대1 함수는 돼 있기 때문에 치역이 공역하고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역은 뭔데? Y 값들의 집합이니까 이 Y 공역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4 이렇게 돼 있죠. 공역은 마이너스 2에서. 치역은 F-1에서 F3까지. 이 두 개가 서로 같으면 1대1 대응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B. 자, 요 값이 4가 돼야 된다. 요 값이 4가 된다. 됐지? 자, 여기서 AB 구한다. 자, 빼버리면 마이너스 4A가 빼니까 마이너스 6. 그럼 A는 2분의 3. A가 2분의 3이면 B는 2분의 3 빼기 2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래서 A는 B는 이렇게. 선생님. F가 있고, 선생님. 자, 먼저 지금 A, B, C 구하라 했다, 그제? A, B, C 구하라 했는데 F-1이 1이다 돼 있네. 그럼 함수 F가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넣자. 마이너스 A 더하기 B 하면 요게 1이다 시간. 그 다음에 F-1이 1이다 있지. 그럼 또 뭘 쓸 수 있냐면 요 양변에다가 X 대신에 뭘 넣어버리고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되네. 그러면 좌변은 GF에 마이너스 1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그런데 F-1은 알잖아. F-는 1이라고, 그제?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야. 그럼 이제 이거는 결국 G1이 되네, G1. 그게 마이너스 5다. 자, G1은 여기다 1 넣으면 되네. 그럼 1 넣었더니 1 더하기 C가 되고, 그 값이 마이너스 5가 돼서 C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지금 주어진 조건으로는 여기까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F를 합성했더니 2x-3이 됐다고 했지. GF를 합성했더니 이렇게 돼. 그럼 G에다가 F를 합성할 거야. G에다가 F를 합성하는데 F가 AX 더하기 B 이렇잖아. G에다가 F를 합성한 거야. 자, 그랬더니 그 값이 2x-3이 됐다. 요거 쓴 거야. G하고 fx. 그럼 다시 ax 플러스 b를 g에 집어넣어야 되지. 자, g는 요게 g잖아. c는 여기에 마이너스 6이라고 조금 전에 구해놨지.
그래서 요 gx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x 마이너스 6이라고. 그럼 gax 플러스 b는 ax 플러스 b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를 g에 이렇게 넣는 거니까, 그제? 그럼 ax 플러스 b 마이너스 6. 자, 요 놈이 2x 마이너스 3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ax 더하기 b 마이너스 6이 2x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는 2가 되고 2x니까. 그 다음 b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3이 되네. 그래서 또 b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2, b는 3,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6. FG가 주어져 있을 적에 FG랑 GF 이거는 성립 안 한다 있지? 성립 안 한다는 말은 항상 성립 안 한다 이 말이 아니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 요게 성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요 K 값이 어떤 값이면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성립하는 거는 먼저 FG를 구해보자. FG. 자, FG 요 함수를 구하자 지금부터. 그럼 F에다가 GX가 되겠지. 자, GX는 2X 더하기 K 이렇게. 자, 2X 더하기 K를 F에 집어넣을 거예요. 자, F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네. 마이너스 X 플러스 2인데 X가 지금은 2X 더하기 K가 되네. 했더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플러스 2. 요게 FG야, 그지? 이제 GF 우변 구하자. 자, GF라는 요 함수를 또 구해보면 G에다가 F를 넣을 거예요. F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G는 2배를 해서 K를 더하는 거네. G는 2배를 해서 더하기 K를 한다. 그지? 그럼 들어가기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자, 이 식을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K 이렇게. 자, 요 식과 요 식이 같아버리면 되지. 요 식과 요 식이 같아버리면 이 식이 항상 성립하죠. 그럼 마이너스 2x는 똑같으니까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요 놈이랑 요 놈이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4 더하기 k랑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같으면 돼. 그래서 2k가 마이너스 2가 돼서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fg랑 gf는 같은 함수가 되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1차 함수 hx를 구하라. 자, 먼저 1번 fh랑 g가 같다 이 말이야, 그제? fh를 합성한 함수랑 g값으로 같다 이 말이야. 이게 같으려면 이게 항등식이라는 뜻이 포함이 돼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봐. 함수가 같다, 그제? 함수가 같다라는 것은 정리역에 속한 모든 원소들을 똑같이 대응을 해야 돼. 정리역에 속한 모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는 말이 항상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함수가 서로 같다 이 말 속에는. 자, 먼저 fh부터 보자. f고 f가 지금 2x 플러스 3이잖아. 요 식하고 h라는 거를 지금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자, 지금 뭘 먼저 구할 거냐면 좌변에 여기다가 x를 집어넣은 식이랑 여기다가 x를 집어넣은 식이 같다 이 말이잖아. 그럼 먼저 좌변은 f에다가 hx f에다가 hx. 근데 hx가 우리가 구하는 식이야, 그제? 자, 요렇게 하면 gx 즉 3x 플러스 1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h를 이제 f에 넣어야 되지. 근데 h는 식은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hx로 쓸 거예요. hx를 f에 넣는데 f는 어떻게 하라고? 2배를 해서 3을 더하라 했잖아. 그럼 2배를 해서 hx를 3을 더했는 이게 좌변이 될 거고, 그때 우변은 3x 플러스 1이 된다. 그럼 2hx는 3x 마이너스 2가 돼서 hx는 2분의 3x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1번에 있는 hx는 요게 답. 1번에 있는 hx. 자, 2번은 hf랑 g가 같아, 그제? hf랑 요게 2번이야.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1차 함수 hx를 구하셔야 돼. 그럼 여기도 여기를 x를 넣은 식이랑 요 식이 같다 이 말이잖아.
여기다 x를 넣는 식이랑 요 식이 같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h에 fx를 집어넣어야 돼, 그지? h에 fx인데 fx는 알잖아. 2x 플러스 3이라고. 자, 요렇게 하면 요게 gx 즉 3x 플러스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gx 3x 플러스 1. 자, 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느냐면 원래 hx는 얼마 하는 게 있어서 그 x 자리에 2x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요렇게 된다는 말이죠. 원래 hx는 뭐 하는 식이 있었다, 그제? 그 x 대신에 2x 플러스 3을 넣었더니 그게 3x 플러스 1이 되더라. 원래 있던 hx 식을 구하시오 이런 거. 요때는 요 식을 우리가 y로 둬버릴까, y. 즉 2x 플러스 3을 y라고 둔 거예요. 2x 플러스 3을 y. 자, 요 식에서 x를 풀자. x는 y-3 나누기 2가 되는 거지. 3을 이항하고 2를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hy 이렇게 돼. hy. 이 식이 hy. 자, 3. 자, x 대신에 2분의 y 빼기 3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x 대신에 y로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하기 1 이렇게 돼. 자, 했더니 2분의 3y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네, 그지? 마이너스 2분의 7. 이게 hy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hx를 구하라 했잖아, 그지? 그럼 hx니까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이렇게 돼.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7. 합성함수지 지금. 합성함수기 때문에 자 1번은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fh가 g잖아, g. fh. 자 지금 찾는 건 내가 h 찾는 거지, h. 왼쪽 편에 f 인버스를 합성할 거야. 왜 왼쪽 편이라는 것 이해되지?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합성을 시킬 때 왼쪽에서 시키는지 오른쪽에서 시키는지 그 결과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요게 뭐가 돼? 항등함수가 되잖아. 항등함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좌변이 h가 되고 f 인버스 g 이렇게. 자, 내가 지금 찾는 거는 여기다가 x를 집어넣은 요 식을 구하시오 이 말이잖아, 그죠? 요 식을 구하시오. 자, 결국 요거는 뭐가 답이냐면 f 인버스에다가 gx를 집어넣으면 되네. 자, f 인버스에다가 gx는 3x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지. gx는 f 인버스에다가 3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네. 그럼 이제 f 인버스만 구하면 되네, 그제? 그래서 이제 f 인버스 구한다 지금부터. 요 식의 역함수 구하는 거니까 x는 2y 플러스 3. 그럼 2y는 x 빼기 3이니까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요게 f 인버스잖아. 요 f 인버스에다가 3x 플러스 1을 넣는 것이 바로 hx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3x 플러스 1 넣자. 2분의 1, 3x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정리한 고식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하니까 봐. 아까 방법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복잡해 보이지. 그래서 아까 처음에 풀었던 그 방법으로 풀이하는 게 조금 더 간편하게 보여요. f랑 f 인버스가 같다 했다. 원래 있던 함수랑 역함수랑 같다 이거야. 그럼 같은데 이건 어떻게 같아래? 항상 항등식이야. 항등식. 함수가 같다는 것은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대응을 똑같이 시키는 게 아니고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항상 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항등식이라는 말이야. 자, f는 여기 나와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되고 이제 역함수 구하자. x는 ay 플러스예요. 그럼 ay는 x 마이너스예요. y는 a분의 1 x 마이너스 a분의 1. 요게 역함수다. 요거 두 개가 서로 같다 이 말이잖아. 자, 그래서 a랑 a분의 1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a분의 1이 2라고 같아야 돼. 마이너스 a분의. 그러면 요 두 개는 함수가 같게 되고. 그랬더니 a 제곱이 1, a는 마이너스예요.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예요. 두 식이 다 성립해야 되니까, 그지? 자, 역함수하고 같다 있기 때문에 역함수를 직접 구했다. 구한 다음에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은 어떻게 같다라는 뜻이냐면 항등식이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항등식이다.
자, 요거 내용 정리한다. 답은 금방 같이 그렇게 구하면 돼, 그제? 그러면 뭐 내용 정리 안 해도 할 필요 없는데 내용을 딱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걸 보고 바로 답을 마이너스를 바로 쓸 줄 알아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F랑 F 인버스가 같다 있지. 자, Y 이꼴 FX랑 Y 이꼴 F 인버스 X랑 서로 같다 이 말이야. 이 두 개의 식이 똑같더란 말이야. 역함수를 구해도 원래 함수랑 그 역함수를 구했는데 역함수랑 식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이 똑같기 때문에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도 어떻게? 두 개의 그래프는 똑같다는 말이지, 그지? 그런데 위의 그래프를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그래프가 밑에 그래프잖아. 이해되지? 위의 그래프를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그래프가 밑에 그래프란 말이야. 그런데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서로 똑같아.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y 꼴 x가 있다 생각해봐.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gx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지? 이거 두 개는 같나 다르나? 당연히 다르지,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같아야 된단 말이야.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는데도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어. 여기 y 꼴 x란 말이야. 여기에 대해 대칭을 시켰는데도 그래프가 똑같이 돼. 예를 들어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요런 그래프가 하나 있다 생각해. 요런 그래프는 요 직선에 대해 대칭을 시켜도 그래프 모양이 변해 안 변해? 그대로지, 그지? 그럼 이 함수는 뭔지 모르지만 F랑 F 인버스는 같게 된다는 거야. 그럼 왜 봐? 생각해봐. Y 꼴 X에 대칭을 시키면 당연히 딴 그래프가 나와버리는 거야, 그지? 그런데 대칭을 시킨 그래프도 그게 같다. 이 말은 무슨 의미로 딱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요 말을 딱 보게 되면 함수 fx는 y 꼴 x의 대칭인 함수다. 요 말을 딱 기억을 해야 돼. f랑 f 인버스가 같다 하면 인버스를 구해서 그게 같다. 물론 이렇게 풀어도 돼. 풀어도 되는데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fx라는 그래프가 원래부터 y 꼴 x에 대해서 딱 대칭이 되어 있는 그래프예요. 원래부터 대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칭을 시켜도 그래프 모양이 변해 안 변해? 당연히 안 변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말을 딱 보게 되면 반드시 요 말을 생각을 해야 돼. 아, 이 함수는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 이렇게. 그러면 y 꼴 x에 대한 대칭인 함수는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는데도 그래프가 하나도 안 변하는 거. 그런 거는 특별한 경우야, 그지? 대부분은 다 바뀌어 버리잖아. 대부분 다 바뀌는데 안 바뀌는 게 있어. 자, 그거를 지금은 두 가지 말을 두면 돼. 자, 하나는 y 꼴 x라는 직선이야. 직선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은 y 꼴 x 딱 한 개밖에 없어. 무슨 말이냐면 이게 y 꼴 x잖아. 그럼 이거는 y 꼴 x 플러스 1이지. 그럼 대칭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다르잖아, 이거는, 그지? 하지만 y 꼴 x는 y 꼴 x의 대칭을 시켜봤자 그대로라고.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의 직선 중에 딱 한 개, y 꼴 x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딱 외우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그거 한 개고, 이제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야.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돼.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수직이 돼, 이런 거. 즉 기울기가 얼마인가? 마이너스 1. 곱해서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 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요 기울기가 1이니까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자, 이거하고 이렇게 수직이 돼 있는 거는 요 y 꼴 x에 대칭을 해봤자 자신으로 그대로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y는 반드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y 꼴 x하고 수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때 k는 뭔데? 아무 수 나와도 관계없어. k.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모든 직선은 요게 성립하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모든 직선은 요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유리함수라는 게 이제 요거는 아직 안 배웠다.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면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요거 두 개는 이렇게 딱 정리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는 그런 함수가 이제 더 안 생긴다. 그래서 요거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지? 그래서 요걸 딱 보고 A가 바로 이렇게 탁 나오는 거다. 자, 이 함수는 봐. X가
이러할 때와 x가 이러할 때로 구분해서 우리가 함수를 보고 있는 거다. 그지? 함수가 서로 다르단 말이야.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그 수에다가 5를 더해주면 되고 0보다 작은 수일 때는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해서 다시 5를 더하라 이 말이야. 그럼 합성함수니까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되네. 합성함수니까 f-1. 자, -1은 x가 음수잖아, 음수. 음수니까 밑에 집어넣어야 되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4가 되네. 그럼 요까지는 결국 f4라는 말이지. f4는 양수이기 때문에 x가 양수이기 때문에 요 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4를 집어넣었더니 요 값은 9가 된다. 그 다음 f 인버스 1을 구하라고 했다. 그지? f 인버스 1을 구하시오. 이렇게. f 인버스 1을 구하라는 것은 역함수를 구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요거를 k라고 들어야 있다. 그지? 항상 요거를 k라고. 자, 그러면 이 말은 fk가 1이다. 이 말이야. fk가 1이 되는 그 k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봐. 이 함수 fx는 요 x 값이 요로 할 때와 요로 할 때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지? 요로 할 때와 요로 할 때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그럼 여기도 k가 요런 수일 수도 있고 k가 요런 수일 수도 있고 모르니까 자, 요런 수라면 위에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결과는 k 플러스 5가 되고 그 값이 1이 돼야 된다. 자, 그랬더니 k가 -4인데 -4는 이런 수가 아니지. 그럼 이거는 k 값이 될 수 없다. 그지? k가 0 이상입니다. 그럼 k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k제곱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k를 넣으면. 그 값이 1이 된다. 그럼 k제곱은 4가 돼서 k는 풀마 2가 되네. 자, 그 중에 우리가 찾는 k는 음수 k지. 자, 그래서 요 k 값은 -2가 된다. 그래서 요 값은 -2가 되는 거예요. 요 값은 9가 되는 거예요. 그거 두 개를 더하시오 했기 때문에 답은 7이 된다. 저걸 순서대로 그대로 g 인버스 1이네. g 인버스 1. 자, g라는 함수에서 거꾸로 대응할 거야. 1이 어디로 가노 했으니까 3이 되네. 그지? 요 값이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왼쪽 식은 f 인버스 3이 되네. 3. 자, f는 3을 거꾸로 대응하면 뭐가 되노 했으니까 요 값은 1이 된다. 그 다음 g3. g3은 3을 바로 대응해야 되지. g3은 얼마? 1. 그럼 결국 요건 f 인버스 1이 되네. 그지? 자, f는 1을 거꾸로 대응하면 어디로 가노 했으니까 2로 가네. 그럼 요 값은 2가 된다. 그래서 요 값은 1, 요 값은 2. 자, 두 개를 더했으니까 답은 이렇게.